주요한 경제 이슈들 쏙쏙하게 들여다보시죠. 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읽는다. 오늘은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저요. 김건희 저자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시 날씨가 추워졌다면서요? 날씨는 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미세먼지가 다시 온 것 같습니다. 네.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건 기분을 조금 더 리프레시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외국인들이 이끈 한국 증시 상승 지속될 수 있을까가 오늘 머니투데이 헤드라인에 나와 있었습니다. 앞서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3조 원을 넘게 매수 나타내면서 한국 증시를 이끌었는데 자, 이 기사 헤드라인에 답을 주신다면요. 외국이니까 한국 증시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답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답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외국인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 지표나 모든 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히 숫자는 별로 좋지 않죠 나오고 4분기 실적들 대부분 쇼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결국은 뭐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는데 사는 사람이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야 하면서 그냥 열심히 사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먼저 보셔야 될 거. 물론 최종적으로는 숫자로 어떻게 보면 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가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것은 당분간은 네.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올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 대한 이런 무게가 중심이 좀 더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의 대표 누구? 바로 우리 올해 한국 증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다. 외국인들의 매수도 좀 더 이어지고 이 흐름 지속하는 방향으로 네. 오케이. 네, 보자. 오케이. 네, 자, 답을 줬고요. 오늘 헤드라인들 좀 더 볼까요? 이영애 고현정 출산 제일병원에 몰라 법정 관리를 신청했네요. 오른쪽 보실게요. 제일병원이 지난 28일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국내 최초 산부인과로 설립된 지 56년 만에 자 살펴보실 수 있고요. 왼쪽 보실게요. 자 서부 경남 KTX와 새만금 국제공항 등 총 24조 규모의 SOC 프로젝트가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착공됩니다. 자 침체된 지역 경제에 쏟아붓는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 경기 부양책의 승부수가 될 전망인데 오늘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이 예타 면제라는 곳이 계속 올라오게 됐어요. 그만큼 궁금증의 관심도가 큰 거죠. 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년에 어떻게 부동산 잡겠다 해서 열심히 잡혔고요. 실제적으로 SOC 물량이 언제 이후로 계속해서 없어지기 시작했었냐면 4대강 이슈 이후로 계속해서 SOC는 없어졌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어디가 안 좋았었냐면 지방 중견 건설사들이 상당히 일감이 없어서 너무 많이 힘들어했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이쪽이 다시 한번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서 쏘는 1탄이 수소차 쪽이었다면 2차는 어떻게 보면 이 건설 SOC 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이쪽 라인들을 열심히 찾기 위해서 열심히 많이 고민 중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오늘부터 하나씩 튀어오르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계룡건설, 남광토건, 오늘 GS건설 등등 큰 폭은 아니지만 이제 뜸박질을 하려는 듯한 분위기 형성. 네, 역시 자, 1차적으로 SOC 건설 앞으로의 정부의 힘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게 관심사라는 거죠. 그렇죠. 네, 1차 앞서서 수소차였다면 또 추후로 이 SOC 건설 부분 체크를 해보자라는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더 간다? 아니다? 지켜봐야 한다. 바로 이 주인공은 반도체입니다. 1분기에도 업황이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달리 주가도 다시 달리고 있고요. 상승세가 연초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 실적 악재를 털고 나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15에서 20%까지 단기간에 껑충 뛰었는데요. 올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 15% 올랐고요. SK 하이닉스 21%
1%가 올해 들어 올랐습니다. 반도체 주가가 반등한 건 미중 무역 분쟁 완화,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 등으로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대거 매집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SK하이닉스 지난달에 500억 원 순매수, 이달에만 7천억 원 순매수, 삼성전자 4,300억 원 이상 순매수. 자, 외국인들이 2조 원 가까이 반도체를 사들였습니다. 자, 실적 악재를 털었고요. 연초 랠리 반도체 주가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선입니다. 아직 국내 반도체 업체는 경쟁력이 막강하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수혜로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아니다. 아직 기술적 반등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저는 이런 것보다는 기술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급에 먼저 포커싱을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끌고 가는 건 누구? 바로 외국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 외국인이 매수가 계속해서 되면 이거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실제 어제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근거가 나왔는데요. 실제 외국인들이 아침만 하더라도 사실은 매도였다가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리자마자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돌아버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지금 현재 회도는 뭐다? 결국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느냐 아니다라는 여기에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은 좀 하락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양봉이 나오고 있을 거다. 이 말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계속해서 고고싱을 외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매수 여기에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 보기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만 보면 된다.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수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가 향배에 대한 궁금증이 이렇게 커진 부분이 예상과 달리 업황과 주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과 달리 연초에 랠리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 추가 하락 리스크 없다. 긍정론, 추세 전환 아니다.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그럼 두 종목을 한번 저희가 추려봤어요. LG 디스플레이가 4분기 영업이익 거의 이 정도로 쇼크 수준. 이라는데 상반기에 전망 암울하다라고 하고요. 분명히 이 LCD 패널 가격에 대한 염려 우리가 짚어봤잖아요. 근데 삼성전기는요.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부가 제품으로 수익성을 더 높이고 있고요. 이런 IT 종목 가운데 이런 엇갈리는 실적 전망과 주가 향방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세요? 우선은 삼성전기가 그래도 역시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4분기 컨센서스보다는 사실 어제 발표됐던 게 컨센서스보다는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뭐에 환호를 했었냐면요. 올해는 더 좋아질 거야라는 여기에 대한 이런 이슈입니다. 실제 MLCC라는 것은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 전류가 잘 흘러가도록 하는 이렇게 정말 쌀 한 톨 같은 이런 작은 이런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반도체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MLCC도 들어가게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무라타와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고부가가치 MLCC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여기에 공장 가동률은 계속해서 90% 이상대가 계속해서 가동이 되고 있고 2분기 때부터는 100% 이상이 다시 한번 가동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삼성전기가 하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대만 좀 저가형 MLCC를 만드는 곳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 놔버렸다. 그리고 너무 가격이 높여놔 버려서 이게 깨지면서 어떻게 보면 하락을 촉발을 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계속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고사양과 저사양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즉 삼성전기의 흐름은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4분기 영업이익 1,200억 원 추정. 올 상반기에도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주가 3.4% LG 디스플레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냈어요. 2017년 6조 8천억 원의 매출에서 8조 1,900억 원의 매출을 껑충 뛰었고요. 영업이익은 1조 클럽. 삼성전기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중국발 쇼크가 이 애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가 가장 큰 화두였잖아요. 애플 실적이
나왔습니다. 좋아졌습니다. 네. 예상치를 부합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좀 기대해 봅니다. 먼저 내용을 보실게요. 애플 실적이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지난 분기 4.18달러 주당 순이익을 달성했는데 조금 예상치의 부합 또는 소폭 웃돌았는데 매출 전망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여튼 나타난 실적이 크게 안 좋지 않아서 애플의 주가 흐름 저희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5%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1.04% 하락했는데 실적이 뚜껑을 열리자 오히려 상승. 이건 거의 뭐 삼성전자의 흐름과 비슷한 게 아닌가요? 우선은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어떻게 좀 까보면 앞에서도 우리 자막에서 나왔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중국 쪽이었습니다. 중국 쪽이 별로 안 좋게 나와버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중국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자국만 열심히 챙기는 중국을 볼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정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거. 물론 한쪽에서는 미국 쪽이기 때문에 무역 전쟁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이슈가 나타나서 우리한테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파이를 보면 결국 휴대폰의 이런 파이는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제품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3월 달에 이런 새로운 제품이 나올 건데 얼마나 큰 혁신적인 뭔가 있을까? 하드웨어적인 이제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교체 주기가 계속해서 늦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IT주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꺼리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증권 검색어, 인기 검색어 1위가 노랑풍선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상장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07년 삼천리 자전거에서 분사돼 참 좋은 여행이 분사 상장 이후에 12년 만에 여행주가 새내기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장주 20% 넘게 오르고 있는데 수요 예측부터 일단 첫날 쾌조의 출발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유여행 겨냥 적중한 게 되게 잘 됐다라고 하는데 노랑풍선이 주목받는 게 여행업계에 불고 있는 자유여행 바람에 맞춰 모든 인터넷이나 현지 투어, 식당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전략을 적극 차용했기 때문에 노랑풍선이 잘 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공모가에서 51.8% 오른 3350원의 시초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한번 주가도 같이 볼게요. 우선은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넘버원은 어디죠? 결국 하나투어인데요. 하나투어의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보면 한 60회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2등 주인 모드투어 같은 경우가 한 20배 정도 되고 있는데 노란풍선 지금 정도의 가격대면 퍼밸류로 올해 퍼밸류 예상치로 보면 지금 현재는 아직도 한 16배, 아직 20배가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주가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이런 이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해외 패키징 쪽에 대한 여행 이슈로 인해서 성장이 많이 고성장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좀 싸다. 물론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변동성은 엄청나게 클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결국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해외 인바운드나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돼야 된다는 것. 즉 하나투어랑 모드투어가 좀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면 노랑풍선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움직여 줄 거다라는 거. 오늘 같은 경우는 워낙 밸류에이션이 낮게 책정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졌었던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측부터 참 좋았어요, 분위기가. 15,000원에서 19,000원의 공모 예상가를 뛰어넘는 2만 원의 공모가를 나타냈는데 오늘 시초가가 35,000원, 지금 주가 37,000원. 계속 오르고 있네요. 네, 380대 1, 980대 1를 뚫고 자 이번에 노랑풍선의 주가 흐름 한번 눈여겨봐 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부자들 경제신문 읽는다였습니다.